남로당 제주지부는 50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4월 3일에 공산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주 4.3 폭동입니다. 정확하게 제주 4.3 공산폭동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이었던 2022년 4월 3일에 이 제주 4.3 공산폭동 사건의 추념식에 참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제주 4.3 공산폭동 수용인들에 대해서 전원 직권 재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일에 이들에게 무죄가 나올 경우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북한 괴뢰 집단과 좌익 세력들의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당할 수 있기에 매우 심대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 4.3 공산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육군 제14연대를 제주도로 파견하려고 했을 때 군인들 가운데 숨어있던 남로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두고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정부 추념식을 진행하는 등 민주화 작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진, 또 주요한 국가안보기관, 또 핵심 보좌진들 중에서 과연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런 간첩에 해당하는 자가 숨어있지 않는가 하는 아주 회의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948년 5월 10일에는 자유총선거가 치루어졌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따라서 8월 15일은 건국절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키웠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목사님들과 하나님을 등에 업고 미국의 장성들, 정치인들, 대통령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독단적인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서도 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하던 미국을 코너로 몰아넣었고 세계 최강 미국 정부를 압박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은 사실상의 노예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도장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고 2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였고 2억 불에 상당하는 경제 지원 또한 약속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1991년까지 한국 방어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100% 미국 정부 예산으로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종북 주사파들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신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WCC, WEA, NCCK 등 기독교 협회들을 앞장세워서 종교통합, 로마 가톨릭과의 통합 등을 추진하면서 개신교회를 말살하는 공작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여 박근혜 정권 시절 결국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내었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축제, 제3의 성을 보호하는 법안인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을 법제화하여 개신교회와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무부를 앞세워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는 내용,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조항을 집어넣어서 비밀리에 추진을 하다가 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는데, 현재도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께서는 부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전염병 방역을 핑계로 백화점은 그대로 둔 채 교회만 폐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90% 이상 좌경화된 교회와 목사들은 그냥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문재인에게 겁먹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중국 공산당 298만 명이 침략을 하여 서울을 빼앗았던 6.25 전쟁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거나 내용을 왜곡하고 있고, 동성애 및 제3의 성을 옹호하는 내용을 유치원, 초, 중, 고교 교육과정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운동권 밥그릇 예산이 약 3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조차 어떤 예산인지 모르고 사용한 후에 평가를 시민단체들이 임명한 위원들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서울법과대학의 법대 교수님들, 또 판사, 검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도 헌법에 왜, 어떻게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판결을 엉망진창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들 대부분의 그 고위관직에 있는 판검사, 재판관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도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모르면서 판검사를 하고 있으니 돈과 권력을 주면 재판 거래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짐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모르는 엘리트들이 부모님, 대통령님, 나라를 팔아먹고도 수치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짐승보다도 하등 동물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15번째 소주제로 좌파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로당의 후손들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노총 등 좌익 세력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게 독재자, 친일파, 학살자 프레임을 씌워서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뿌려놓은 자유의 씨앗을 박정희 대통령이 싹을 잘 틔워서 어린 묘목으로 키웠고, 전두환 대통령이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여 꽃을 피웠기 때문에 1991년 12월 소련이 무너졌고 북한이 무너지게 된 것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으로 이끈 이 세 분의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분들에게 각종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역사에서 지우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서
역사에서 지운 뒤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며 6.25 전쟁을 삭제 및 왜곡하여 역사를 지우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교회까지 말살하면 완벽하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공산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또 5.18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성역화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헌법 위에 올려놓으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좌익 세력들의 구호가 완벽하게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중에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에서도 벼락 출세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매우 많이 보여지는데 그들이 당시에 북한이나 중국에 포섭된 트로이 목마들은 아닌지 매우 심대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자생적인 소련 스파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정보기관에 대거 포진해 있었던 점을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좌익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한 나라이고 공산주의로 세계 단일화 정부를 구성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주체 세력이 되셔야 되고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우리의 리더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소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경찰이나 또 국군 방첩사령부나 혹은 국가정보원과 같은 곳에서 과연 교회에 침투한 간첩들의 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은 저의 자랑스러운 그 후배들이 국가정보기구에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교회에 침투한 간첩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동시에 가져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간첩들을 잡으려고 하면은요, 신학을 알아야 되고, 종교혁명의 역사, 가톨릭 교리, 개신교 교리, 미국 헌법의 역사, 미국 내 공산주의 역사, 또 조선 말기의 우리 한국의 역사, 이승만의 생애와 그의 저서, 남로당의 역사, 예수회의 역사, WCCWEA, NCCK, 한국 근현대사, 또 최근 통과시키려는 각종 법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좌익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추진하고 하는지 그 큰 그림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현재의 그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매우 염려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자들도 있고 한데, 자,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볼 때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는 얼마만큼의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복잡다기한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얽혀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간첩 세력을 발본색원하며 동시에 개신교 교회를 전복해서
공산화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저들의 음침한 음모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핵심 비서진들과 보좌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알고 있는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모르고 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열심히들 공부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히 알고 그 역사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 바로 짐승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방 직후와 한국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대한민국 남쪽 지역에서 발생했던 남로당의 야심찬 국가체제 전복을 위해서 벌어졌던 학살과 또 잔인했던 그 살해 현장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민노총이 매년 10월이면 민노총의 단골 행사 메뉴로 들이대는 10월 대규모 전국적인 집회는 바로 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초의 우리의 그 선거였던 48년도 5월 10일 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먼저 4월 3일 제주도에서 공산당에 의한, 즉 지하 조직인 남로당에 의한 공산폭동이 일어났던 것이 절대로 미화될 수 없다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 또 군 지휘부에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4.3 공산폭동 사건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자 그 안에 독보서처럼 기생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급작스럽게 마각을 드러내면서 여수 순천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점. 연이어서 1950년 6월 달에 북의 김일성 도당들과 중국 공산당으로 합세한 저 공산 세력들이 대한민국 남쪽 지역을 순간적으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일방적인 도발 전쟁을 일으켜서 남침하였다는 이 분명하고도 분명한 이 역사적 사실, 이 진실을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국가를 리드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참모진, 또 국무위원들, 특히나 군, 경찰, 정보기관에 있는 핵심 그 직책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투명하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의 이렇게 뒤엉킨 실타래보다 더 복잡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 또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1시간이 넘는 이런 오랜 이런 설명, 보고에 대해서 실증 내지 마시고 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을 들어보시고 과연 우리 종교계가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지하 조직들에 의해서 잠식되어 왔고 어떻게 부패되어 가며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현 상황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신랄 같은 해답을 드렸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차갑지만 모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